저는 그 해운대 백병원점 재활의학과에서 재직 중인 박세현이라고 하고요. 강의할 주제는요, 노년기 건강을 위한 운동, 올바른 습관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저희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서 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46% 한 절반 정도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한 3분의 1 정도는 권장 수준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게 운동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운동이 이제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진료실에서 어르신들한테 왜 운동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질환들 갖고 계신 게 많으시니까 몸이 좋지 않다. 또는 이제 시간 내서 운동하기 귀찮다. 주로 이런 내용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목차를 짜서 왜 운동하셔야 되는지 노년기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또 이제 여러 질환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재활치료실에 있는 치료사 선생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 뭐 다들 아시죠? 뭐 워낙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셔가지고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심혈관계 질환, 뭐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또 근골격계도 튼튼하게 만들고, 암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또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보편적인 내용 말고 노년기에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은 건강 수명의 어떤 증가, 노쇠 예방 측면이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제 건강 수명 통계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대 수명은 몇 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거고,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이런 지금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의 차이가 보시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13년, 그리고 뭐 남성의 경우 좀 더 간격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13년 정도 기간이 이게 차이가 나고, 이게 10년 이상이니까 되게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간격인데요.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차 좀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제 의료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가는데, 이제 건강수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수명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기대수명은 많이 늘어나는데, 건강수명은 거기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런 간격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에 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13년의 간격을 줄여보자.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이 중요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의료계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노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같은 나이대신데 어떤 분은 뭐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골골된다, 오래 누워 있고 못 움직이고 거동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큰 차이점이 결국 이제 노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화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자연 현상인데요. 이제 노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질병으로 이걸 이제 간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노쇠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동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뭐 보행 속도도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뭐 못 움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노쇠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회복을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골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한창 때 막 코로나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막 훌훌 털어놓고 이제 활동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노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노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노쇠의 이제 원인으로 제일 큰 게 뭐 여러 약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근감소, 근육의 감소입니다.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근감소가 오게 되면은 우리 힘이 떨어지겠죠. 근력이 떨어지고,
또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잘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잘 못 움직이다 보니까 몸의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입맛도 없고 잘 못 드시고 그다음에 근력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밸런스 균형도 좋지는 않겠죠. 또 균형이 또 안 좋으면은 잘 넘어지실 거고 또 영양이 불충분하면은 면역이 떨어지니까 병에도 잘 걸리고 또 병에 걸리면은 또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근육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쇠를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그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들 때문에 좀 노년기에서 좀 운동이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노년기 운동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보시겠습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뭐 우리 젊을 때 운동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는 운동 시간, 해야 되는 운동들이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노년기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운동 강도를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은 몸에 부담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고 적은 강도에서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운동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노화가 이제 따라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하셔가지고 노화가 따라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노쇠 아까 이야기했죠. 근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그래서 노년기에는 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좀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젊은 분들하고는 좀 달리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넘어지면 크게 다치시니까요. 균형 운동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들 다들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강의 뒤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가쁘게 하고 이런 하는 것들 그런 운동들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하는데요. 뭐 달리기, 자전거 이런 것도 유산소 운동이다 할 수 있고요. 댄스 같은 것도 좀 숨을 가쁘게 하고 맥박을 좀 오르게 한다. 이러다 하면은 댄스도 운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들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면 제일 좋습니다.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좀 힘들 경우에는 주에 3회 이상 그래도 3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운동 시간이 이제 중강도, 고강도 운동의 어떤 운동 종류에 따라서 중강도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150분 또는 고강도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75분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게 중강도고 어떤 게 고강도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빨리 걷기라는 게 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빨리 걷기가 본인한테 중강도 운동이 될 수는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내가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한테 이 운동이 중강도이냐 고강도이냐를 알 수 있는 거는 본인께서 그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느끼시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좀 힘든데 대화는 가능하다. 근데 대화는 좀 하기 싫다.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면은 중강도 운동이고요.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막 숨이 차고 가쁘고 말 못하겠다. 대화가 어렵다 하는 거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셨을 때 내가 숨이 어떻고 대화는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한테 이게 중강도 운동인지 고강도 운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이제 맥박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모르겠으면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 이런 걸 차고 있거든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맥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최대 심박수에서 220에서 본인 만 나이를 빼시게 되면은 본인의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공식상. 그래서 거기서 이제 65% 공식에 의해서 구한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중강도 운동이고요. 어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아까 구했던 최대 심박수의 75%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강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맥박수를 통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운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이시고요.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우리가 공식에 의하면은 220에서 70을 빼니까 150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리 걷기를 했을 때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 힘들 정도다 하면은 이제 중강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빨리 걷기를 했을 때 맥박이 한
100회 정도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제 98회 이상이니까 중강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일 동안 30분씩 매 했다 하면은 총 150분이니까 이제 중강도 운동으로 150분 이상 하신 거죠. 그래서 기준에 맞게 되는 겁니다. 또 달리기도 한번 볼까요? 달리기 하셨을 때 이제 숨이 차고 내가 대화가 어렵다 하면 이제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달리기 하셨을 때 맥박이 뭐 120회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고강도 운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주에 4회 20분씩 했다. 하면 총 80분이니까 기준인 75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이 정도면 기준에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앞에 뭐 제가 막 숫자 150분, 75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긴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 목표 다 맞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처음부터 운동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로 설정을 하되 처음부터 가능한 정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 시간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0분 이렇게 적혀 있었었는데 앞에 30분 못 하겠다 하시면은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뭐 15분, 15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요. 하루 목표치를 만족하셔도 되는데, 다만 나누실 때 너무 잘게 쪼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하는 운동을 10여 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유산소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유산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력 운동, 뒤에 나오는 근력 운동들 먼저 하셔가지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죠.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고 나서 정리 운동 이런 것도 꼭 챙기는데요. 뭐 이제 보통 뭐 달리기를 한다 하면은 뭐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걷는 거를 한 5에서 10분 정도 하신 다음에 빨리 걷기나 달리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동 전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하는 게 이제 또 운동 효과에도 또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리고 운동 시에 또 부상이 있는 것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근력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근육을 이제 키우고 힘을 키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의 가장 큰 원인이 근감소라 했죠.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근력 운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빈도는 주에 한 2, 3회 정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 되어 있으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아령을 이렇게 든다. 내가 이렇게 아령을 든다 할 때 10회 정도는 내가 아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1회, 12회가 되면 내가 하기 어렵다. 이 정도 되는 강도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10번 이렇게 당기는 거를 한 세트라고 했을 때, 모든 근육을 다 이제 뭐 한 세트 정도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내가 조금 이제 능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더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 세트 이상, 뭐 2세트, 3세트까지 늘려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한 세트부터 점차 늘려나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부위도 뭐 저희가 골고루 다 챙겨야 되는데요. 팔, 어깨, 뭐 허리, 엉덩이, 다리 다 이렇게 챙기는데 하루에 다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하는 게 다 어렵다 하면은 일주일에 부위를 나누셔가지고 그 대신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 부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앞에 유산소 운동하고 마찬가지로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도 앞에 다른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팔을 한다 하면은 팔 스트레칭도 같이 해 놓으시고, 그다음 팔도 조금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할 때 아까 10회를 할 수 있는 무게가 5kg다. 그러면은 한 2, 3kg 정도 조금 낮은 무게로 먼저 좀 하셨다가 좀 몸이 풀리면 본인 운동 무게로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운동한 근육은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근육을 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그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서 좀 쉬어줄 수 있게, 좀 쉬어줘야 근육이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휴식을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균형 운동도 좀 노년기의 운동 중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균형 운동은 잘 조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되는데,
균형 운동은 내가 어떤 운동인지 조금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저희가 강의 마지막에 저희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는 드릴까 하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근력 운동이나 비슷하게 주 3회 정도는 좀 포함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 유연성 운동,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스트레칭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 찬장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속옷을 뭐 입고 벗고 할 때, 또 양말을 또 신을 때, 이럴 때 다 이제 유연성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 운동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뭐 여기는 이제 뭐 빈도가 뭐 주 2, 3회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여타 다른 우리 뭐 유산소 운동이니 근력 운동이니 할 때 어때도 유연성 운동, 그러니까 준비 운동으로 다들 하실 거니까요. 뭐 유연성 운동을 뭐 따로 챙기셔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뭐 준비 운동이나 이제 마무리 운동에 포함시키면은 뭐 굳이 따로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챙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가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되는 부위에서 조금은 살짝 당기고 불편한 정도까지 좀 각도를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퉁퉁퉁 튕기지 마시고요. 퉁퉁퉁 튀기지 마시고 좀 끝에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연성 운동을 좀 챙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늘리신다고 과격하게 좀 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관절하고 관절 주변에 있는데 힘줄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네 운동시설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거 하다가 많이들 다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절 가동 범위가 좀 괜찮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해도 되긴 하는데요. 우리 뭐 50견인이라고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빙글빙글 돌리다가 다치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굳은 상태에서 과격하게 꺾지 말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운동을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갖고 계신 이제 만성 질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건데요. 우리 심혈관계, 그러니까 뭐 혈압이니 부정맥이니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 중에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상황, 뭐 200 이상, 이반기가 110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진료를 보고 약을 통해서 좀 조절한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이제 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조절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신부전이니 여타 이제 판막 질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하시기 전에 아마 진료를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과 진료에서 먼저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요. 안전적인 상황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맥박수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갑자기 오르게 되면 또 몸에 부담이 되겠죠. 특히 심혈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준비 운동을 챙기시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정리 운동할 때도 갑자기 또 멈추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맥박순위, 그다음 혈압이니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요. 그것도 갑자기 또 떨어지게 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 운동도 좀 천천히,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하셨다 하면 달리기 하고 나서 갑자기 멈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한 5에서 10여 분 정도 좀 천천히 걸은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하실 때 그 숨 참고 막 얼굴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또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이제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하실 때도 조금 숨 참지 마시고요. 숨 쉬면서 운동하시는 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것도 혈압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높은 상태, 또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좀 조절이 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300 이상 막 이렇게 혈당이 올라 있다든지, 혈당을 쟀는데 60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쉬시는 게 맞고요. 또 이제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병증 이런 것들 혹시 뭐 아직도 모르겠는데 눈 관련해 가지고 합병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혈압이 높게 되면은 눈에 이제 출혈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 이제 손발 막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말초신경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하시다가 이제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고, 또 상처가 나게 되면 당뇨가 있으시면 잘 안 낫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울퉁불퉁하고 막 돌산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또 신발도 좀 쿠션이 괜찮고 좀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셔가지고 상처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아마 여성분들 특히나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요. 뼈에 이제 구멍이 많이 생기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뼈에 충격이 가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몸을 튼다든지 또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림에서처럼 저희 이제 척추뼈인데요. 척추뼈가 이제 제만 조금 화살표 돼 있는 데만 찌그러져 있죠.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쑥 끓이게 되면은 또 쐐기가 더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이제 구부리는 자세, 구부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안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도 많이들 이제 갖고 계실 건데요. 관절염이 있고 또 관절이 이제 뻣뻣한 상태에서 또 운동하시게 되면은 또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 관절을 좀 풀어주는 이런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관절이 또 손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좀 충격이 가는 운동들을 좀 피하시는데 특히나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때 수중에서 뭐 걷고 수중에서 하는 것들이 좀 체중의 부하를 좀 덮게 하니까 좀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운동 강도를 조절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운동할 때 막 관절이 아프다든지 또는 막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아프다. 운동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경우에는 뭔가 운동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운동으로 좀 변경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운동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관절염을 조금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재활치료실에 있는 김경훈 그 물리치료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저희가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 운동, 소위 스트레칭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고개 돌리기고요. 먼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혀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왼쪽으로 젖히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한번 젖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이제 좌로도 돌리고, 우로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고개 돌리기 운동해 볼 수 있고요. 너무 급격하게 고개 돌리게 되면은 그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또 어지러우면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 돌리고 움직이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돌리기는 뭐 이것도 잘 아시죠? 우리 어깨에 손 올려가지고 앞으로도 돌리고 또 저희가 또 뒤로도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가볍게 어깨 운동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펴기 이거는 일어서 가지고요. 양쪽에 손에 그 골반 쪽에 올려놓고 고개에서부터 해서 허리까지 가볍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인데요. 이제 허리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 뒤쪽으로 과도하게 제치게 되면은 허리 쪽에 좀 통증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치지 마시고요. 통증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숙이셔가지고요. 허리를 뒤로 제치는 이런 운동도 좀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이것도 많이 본 동작이시죠. 그 허벅지 앞쪽을 이제 스트레칭 하는 동작이고요. 의자를 이렇게 잡고 아니면 의자 말고 다른 거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잡고요. 왼쪽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잡고 허벅지 앞쪽이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리 뒤로 뻗기. 이거는 이제 장단지 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스트레칭 하는 건데요. 이 운동 하실 때는 이제 뒤로 뻗은 다리에 그 다리가 이제 발바닥이 바닥에 뜨지 않도록 바닥에 뜨게 되면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뒤로 뻗은 다리에 발이 바닥에 붙어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장단지 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제가 지금 건강한 습관 만들기거든요. 이 습관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쉽게 구할 수 있는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런 고무줄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이 고무줄은 이제 색깔에 따라 가지고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운동 강도가 좀 낮고요. 검은색으로 가면은 운동 강도가 되게 강한데 보통 저는 권장을 노란색이나 녹색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괜찮다 하시면은 다른 색깔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고무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은 이 장력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줄 하나 구하셔가지고요. 의자에서 해볼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우리 팔 이두 쪽 운동이고요. 다리 쪽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리에다가 이렇게 밟고 하셔도 되고 의자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셔도 되는데 양쪽 팔을 그 겨드랑이 쪽에 붙이고 고무줄 잡고 팔을 이제 들였다가 내렸다가 해볼 수가 있는데 팔을 이제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시게 되면은 이것도 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팍 내리지 마시고요.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팔 들어 올리기인데요. 팔 들어 올리기도 고무줄을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팔꿈치를 너무 꽉 편 상태로 완전 다 편 상태로 들게 되면은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 굽힌 상태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몸통 쪽 근육인데 옆으로 들기입니다. 옆으로 들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고무줄을 한쪽을 좀 길게 해서 잡으시고요. 반대쪽 팔은 옆구리 쪽에 올리셔가지고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운동이고요. 고무줄을 길게 잡고 있는 쪽은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 반대쪽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느낌, 이런 것들 이게 들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앉았다 일어서기고요.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스쿼트 자세라고 많이들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허벅지 쪽 근육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운동이고 의자 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제 붙잡고 지탱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이제 90도 이상 꺾게 되면은 많이들 아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90도까지 내려가실 필요도 없고 30여 도, 40여 도 조금 엉거주춤한 정도까지만 내려가셔도 운동에는 도움이 되시니까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것들, 의자 같은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저희 이제 뒤꿈치 들기라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이제 의자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하시고요. 다리 뒤꿈치를 이렇게 바짝 드는 이제 운동인데 장딴지에서부터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까지 다 같이 이렇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드실 때 장딴지 쪽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허벅지랑 엉덩이까지 같이 이렇게 힘을 주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지 근력 키우는 데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릎 펴기 운동이고요. 이렇게 뭐 원형으로 된 고무줄 있으시면 하면 되는데 안 된다면은 갖고 계신 고무줄을 이렇게 조금 묶으셔가지고요. 다리 쪽에 이렇게 고정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리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앞쪽에 있는 요 의자 발 쪽에다가도 고정을 하셔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바닥에 두고 다른 쪽 발을 쭉 뻗으셔가지고요.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균형 운동입니다. 아마 좀 막연했던 운동이실 수 있는데요. 또 균형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운동이 되겠는데 저희가 좀 몇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체중 이동하기입니다. 이것도 좀 지탱할 수 있는 의자가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몸통을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좀 체중을 이동하시고 또 앞쪽으로도 좀 체중을 좀 이동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체중을 이동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의할 점은 뒤로 하실 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젊기 때문에 뭐 뒤에 그런 게 없지만 연세 있으시고 균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뒤로 체중 이동하실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뒤에 벽 같은 게 좀 같이 있으면은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넘어지는 걸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한발 들기 운동입니다. 다리 한쪽 발을 들고 유지를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또 젊어가지고 잘 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들어도 됩니다. 조금만 들고도 그 운동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조금만 들어도 잘 된다 하시면은 선생님처럼 좀 다리를 더 올리셔도 되고, 또 이것도 좀 잘 된다 하시면은 이런 잡는 것들을 조금 없이 해보는 것도 조심스럽게 난이도를 좀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자로 서기인데요. 다리와 다리 끝을 일자로 맞대 가지고 서는 이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잘 유지하시면은 손을 떼고 한번 유지해 보시고요. 이것도 괜찮다 하시면은 눈을 감는 것도 조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3가지 동작의 응용이고요. 아까 체중 이동하기 보셨는데요. 그래서 조금 다리를 조금 더 들게 되면은 체중을 조금 더 이동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응용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발 들기의 또 응용 동작이고요. 다리를 드는데 상체도 같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응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대쪽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리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발 들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자로 아까 섰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상의 일자선을 따라서 걷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혹시나 넘어질 수 있으시니까요. 누가 좀 봐주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으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